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안 리셀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북부의 작은 항구 도시 캉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나이는 29, 직업은 작가 겸 출판사 운영자입니다. 제 삶은 항상 글과 책으로 가득 차 있었고,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고서점은 어린 시절의 놀이터나 다름없었죠. 그곳에서 저는 책 속 세상을 탐험하며 꿈을 키웠고, 지금도 글을 쓰고 사람들에게 좋은 책을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학을 사랑하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조금은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했던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태어나고 자란 캉은 프랑스 북부에 자리 잡은 작은 항구 도시입니다. 도시 자체는 고즈넉한 평화를 품고 있어요. 오래된 돌길을 따라 걷다 보면 고풍스러운 건물들과 작은 카페들이 나란히 늘어서 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풍경 속에서 파도 소리와 함께 살아가는 삶은 단조로울지 모르지만 저에겐 그 평온함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마리안 리셀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문학을 사랑하게 되었고 지금은 작은 출판사를 운영하며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캉의 아침은 언제나 잔잔한 소음으로 시작됩니다. 먼 항구에서 들려오는 배들의 경적 소리, 빵집에서 흘러나오는 신선한 빵 굽는 냄새, 거리로 나와 인사를 건네는 이웃들까지. 이 모든 것이 제 삶의 일부입니다. 제 어린 시절도 이곳에서 흘러갔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고서점은 제게 특별한 곳이었죠. 오래된 책들이 빽빽이 들어찬 서가 사이에서 시간을 보내며 저는 책의 매력을 알아갔고 그 속에서 문학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제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제 소꿉친구들인 엘렌과 파비앙이죠.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모든 것을 함께 나눈 사이입니다. 엘렌은 호기심 많고 모험심 강한 친구로 늘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우리를 설득했어요. 반면 파비앙은 현실적인 친구로 엘렌의 터무니없어 보이는 아이디어를 현실적으로 실현할 방법을 고민했죠. 그리고 저는 둘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셋이 함께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엘렌은 특히 다른 문화를 경험하는데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유럽 곳곳을 여행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즐겼고 여행 중에 항상 신나는 이야깃거리를 가져오곤 했습니다. 세상은 정말 넓어, 마리안. 우리가 여기서만 머물러 있으면 너무 많은 걸 놓치게 돼. 그녀는 늘 이런 말을 하며 우리에게도 모험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의 일상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날 엘렌은 평소처럼 활짝 웃으며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애들아, 내가 정말 대단한 소식 가져왔어. 그녀는 테이블에 앉자마자 신나게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한국 남자를 만났어. 이름은 지민이고 정말 멋진 사람이야. 순간 파비앙과 저는 동시에 멈칫했습니다. 한국 남자라니 예상치도 못한 얘기에 당황스러웠죠. 엘렌은 몇 달 전 유럽을 여행하다가 한국에서 온 지민이라는 남자를 만났고 그와 사랑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엘렌, 정말이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빨리 얘기하는 게 맞아? 제가 놀라서 묻자 엘렌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어요. 그 사람은 정말 특별해. 내가 만나본 사람 중 가장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한국에 가서 그의 세상을 보고 싶어졌어. 엘렌의 목소리는 확고했고 그녀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파비앙도 제 목소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전혀 모르는 나라잖아. 게다가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를 텐데. 그렇게 쉽게 결정해도 되는 거야? 하지만 엘렌은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설득하려 들었어요.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발전된 곳이야. 그리고 너희도 직접 가보면 내 말이 맞다는 걸 알게 될 거야. 그 후 며칠간 저는 엘렌의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 없다는 사실이 문득 부끄러웠어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을 믿고 모험을 떠나는 그녀가 대단해 보였습니다.
엘렌은 사랑과 새로운 세상을 동시에 꿈꾸고 있었고 그 꿈을 실현시키려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얼마 후 엘렌은 지민과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한국으로 떠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녀는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고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너희가 와서 직접 한국을 보고 느꼈으면 좋겠어.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우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결국 파비앙과 저는 엘렌의 초대를 받아들였어요. 그녀를 응원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세상을 직접 마주하기 위해 한국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캉의 평온한 일상을 뒤로하고 새로운 세계를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설렘과 걱정이 뒤섞인 복잡한 마음으로요. 엘렌이 말한 한국이라는 나라가 과연 어떤 모습일지, 그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우리의 삶은 이 여행을 통해 달라질 것이라는 사실이요. 비행기가 한국 땅에 닿는 순간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설렜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디디며 들었던 첫인상은 놀라움 그 자체였어요. 공항 내부는 넓고 깔끔했어요. 어디서나 자동화 시스템이 작동하고 안내문은 여러 언어로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프랑스 공항의 복잡하고 다소 허술한 분위기와는 전혀 달랐어요. 파비앙도 그런지 입을 다물지 못하더군요. 이게 정말 우리가 상상했던 한국이 맞아?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물었죠. 공항을 나와 서울로 향하는 차에 올랐을 때 창밖 풍경을 보고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멀리 초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듯이 서 있고 도로 위를 달리는 차들은 최신식 전기차가 많더라고요. 우리 도착한 나라가 한국 맞아? 아니면 잘못 온 거 아니야? 파비앙이 농담처럼 말했지만 저도 그 말이 공감됐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인터넷이 잘 된다는 소문이 사실인지 파비앙은 스마트폰을 꺼내 무료 와이파이를 검색했어요. 그리고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여긴 인터넷 천국이네. 우리가 도착한 호텔은 강남 한복판에 있었어요. 방에 들어서니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이 너무 이질적이어서 잠시 멍해졌습니다. 밤이 되니 거리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전광판들로 가득했어요.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캉에서 보낸 느긋한 일상과는 완전히 반대였죠. 다음 날 엘렌과 지민을 만났습니다. 지민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부드럽고 친절한 사람이더군요. 저는 그를 자세히 관찰하려 했지만 그는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특히 엘렌을 바라볼 때마다 그녀를 얼마나 아끼는지 눈빛에서 느껴졌습니다. 환영해요, 마리안, 파비앙. 여기까지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의 첫 인사는 그렇게 정중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서울에서 며칠을 보내며 우리는 한국의 여러 모습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가장 먼저 놀랐던 건 지하철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다고 들었는데 실은 그만큼 체계적이고 편리하더라고요. 모든 노선과 역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다국어 안내도 잘 되어 있어 길을 잃을 염려가 없었어요. 게다가 지하철이 시간표대로 정확히 도착하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프랑스 지하철은 하루에 몇 번이나 지연되는지 셀 수도 없는데 여기선 이게 당연한 거네. 제가 중얼거리자 엘렌은 웃으며 대답했죠. 여기선 시스템이 모든 걸 말해줘. 정시에 도착하지 않으면 이상한 나라니까. 길거리 음식은 정말 한국 여행의 하이라이트였어요. 지민은 우리가 한국의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도록 직접 안내했어요. 작은 포장마차에서 먹은 떡볶이와 순대, 바삭한 튀김은 처음엔 조금 낯설었지만 한 입 먹자마자 그 매력에 빠졌습니다. 너무 맵지 않아? 지민이 걱정스럽게 묻자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이런 매콤함이라면 매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파비앙은 특히 김밥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 김밥을 들고 한 손으로 사진을 찍으며 연신 감탄했어요. 이렇게 간편하고 맛있는 음식이라니 프랑스에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
문화적인 부분에서도 놀라움이 많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딜 가든 정중하고 규칙을 잘 지키더군요. 길거리에 쓰레기가 거의 없는 것도 신기했어요. 여기 사람들은 공공질서를 정말 잘 지키네. 이런 모습은 처음이야. 파비앙이 말했죠. 심지어 밤늦게까지 사람들이 한강공원에 모여 있었는데도 공원이 어찌나 깨끗한지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중 화장실까지 완벽하게 관리되어 있다는 점도 인상 깊었어요. 며칠 동안의 일정은 정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근교의 작은 도시들도 방문했는데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이 특히 마음에 들었어요. 한옥마을에 가서는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 속에서 차를 마셨고 그 후 다시 도심으로 돌아오니 화려한 빌딩 숲과 분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극적인 대비가 하나의 나라 안에 공존하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아? 제가 말하자 파비앙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죠. 그런데 이 모든 경험 속에서도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느낀 건 엘렌과 지민이 만들어낸 관계였습니다. 둘은 너무 다른 배경에서 왔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이 여행이 단순히 한국을 보는 게 아니라 새로운 관계와 가능성을 발견하는 과정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엘렌, 내가 왜 이 결정을 했는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 지민은 정말 멋진 사람이야. 제가 진심으로 말하자 엘렌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내가 얼마나 확신했는지 이제 알겠지? 한국에서의 첫 며칠 동안 우리는 우리의 좁은 시야와 편견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얼마나 다양한 매력을 가진 곳인지도요. 앞으로 남은 일정이 더 기대됐습니다. 서울에서의 며칠 동안 제 머릿속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처음엔 한국에 대해 거의 아는 게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은 편견도 있었습니다. 너무 멀고 너무 다르고 내가 아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며칠 동안 직접 발로 걸으며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그런 생각들은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현대적인 나라가 아니었어요. 여기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전통과 현대를 완벽하게 조화시키고 있었어요. 엘렌이 처음 우리에게 한국에 대해 말했을 때 그게 그냥 그녀의 사랑 이야기로 치부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엘렌의 선택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강공원은 그런 한국의 매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 중 하나였어요. 지민이 우리를 이끌고 간 공원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프랑스에도 공원은 많지만 이렇게 체계적이고 사람들로 북적이는 공원은 처음이었어요. 잔디밭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고 한강을 따라 달리는 가족들, 강변에서 공연을 하는 예술가들까지 모든 것이 자유롭고 동시에 정리되어 있는 게 놀라웠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공원 근처에서 야경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강물에 비치는 모습은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파비앙도 멍하니 그 광경을 보더니 중얼거리더군요. 여긴 정말 우리가 몰랐던 세상이네. 왜 이제야 알게 된 거지?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사람들에 대해서도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친절했어요. 길을 잃어 물어보면 한참을 같이 걸어서 안내해주는 사람도 있었고, 엘렌이 좋아하는 카페에서는 작은 디저트를 서비스로 주면서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한다는 말을 건네기도 했어요. 이런 작은 친절들이 계속 쌓이니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음식. 그건 정말 다른 차원의 경험이었어요. 엘렌과 지민 덕분에 전통적인 한국 요리를 많이 맛볼 기회가 있었어요. 갈비찜이나 비빔밥처럼 익숙한 이름의 음식도 있었지만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의 음식들도 많았죠. 저는 특히 찌개류를 좋아했어요. 국물이 진하고 속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반면 파비앙은 삼겹살과 소주에 푹 빠졌습니다. 그는 그날 밤 소주를 너무 마시고는 호텔로 돌아와서
내가 한국의 술 문화를 제대로 배운 것 같아. 라고 외쳤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제 시선은 한국을 넘어 새로운 가능성으로 넓어졌습니다. 출판사를 운영하는 제게 이 나라의 문화는 엄청난 영감을 줬어요. 엘렌이 한국에 와서 지민을 만난 것처럼 저도 한국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곳 사람들에게 우리 문학을 소개할 방법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물론 한국어는 하나도 모르지만 이곳의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분명 뭔가 방법이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파비앙도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요리를 좋아했는데 특히 새로운 요리를 배우는 걸 즐겼죠. 한국 음식을 며칠 동안 맛보면서 그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저에게 말했어요. 마리안, 나 여기서 한식 요리를 배워보고 싶어. 이 음식들은 단순한 게 아니야. 하나하나가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 그의 진지한 목소리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엘렌과 지민에게 도움을 요청해봐. 여기서 무언가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 사실 프랑스에서의 우리 삶은 너무 익숙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매일매일 새로운 도전과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걸 느꼈어요. 엘렌이 말했던 넓은 세상이 이런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동안 캉이라는 작은 도시에 갇혀 있었던 제 자신이 조금은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지민과 엘렌도 우리의 이런 변화를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마리안, 내가 이곳에서 뭘 하든 우리가 도울게. 한국 사람들은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데 꽤 열려 있어. 지민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의 진심 어린 지지에 용기를 얻었어요. 엘렌, 지민, 너희가 없었으면 이런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거야. 너희가 한국이라는 문을 열어준 거나 다름없어. 제가 말했을 때 엘렌은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어, 마리안.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응원할게.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보며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뭔가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친구의 결혼식을 보러 온 장소가 아니라 제게 새로운 기회를 보여주는 곳이 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호텔방에서 창밖을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울의 활기찬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고 마음 한구석이 아쉬움으로 가득 찼어요.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며칠 동안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엘렌의 결혼식에 초대받아 온 게 이 모든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 우리는 서울 시내에 위치한 예식장으로 향했어요. 한국의 결혼식은 프랑스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묘하게 어우러진 예식장은 화려하면서도 세련됐어요. 엘렌은 한국의 전통 홀레복과 하얀 웨딩드레스를 번갈아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엘렌, 너 오늘 정말 빛나고 있어. 제가 속삭이자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니까. 지민도 단정한 한복을 입고 예식을 준비하는 모습이 굉장히 진중해 보였어요. 결혼식은 예상보다 간단하면서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지민의 부모님이 엘렌을 딸처럼 받아들이는 모습은 저와 파비앙에게 큰 울림을 줬어요. 모든 절차가 끝난 후 엘렌이 우리를 찾아와 말했어요. 고마워. 너희 덕분에 더 특별한 날이 됐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우리가 오히려 너 덕분에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 거야. 그날 밤 피로연에서 지민의 친구들과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따뜻하고 솔직했어요. 우리를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맞아주는 그들의 태도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지민의 한 친구가 저에게 물었어요. 프랑스에서는 출판 일을 한다고 들었는데 여기서 뭘 하고 싶으세요? 저는 한참 고민하다 대답했어요. 사실 한국에서 출판사를 열어보고 싶어요. 한국 문화를 이해할수록
여기에 프랑스 문학을 소개할 여지가 많을 것 같아서요. 제 말을 듣던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한국에서도 프랑스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언제든 말하세요. 파비앙도 이미 결심한 듯 보였습니다. 그는 지민의 가족들이 준비한 음식을 한 입씩 맛보며 감탄사를 연발하더니 저를 보며 말했어요. 마리안, 나 여기서 한식 요리를 배울 거야. 이 음식들은 단순히 맛있다는 걸 넘어서 사람들 간의 연결고리가 돼. 저는 그의 눈빛에서 진지함을 읽었어요. 그럼 우리 같이 새로운 걸 시작해보자. 각자의 방식으로. 프랑스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결심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출판사를 열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로 했고, 파비앙은 본격적으로 한식 요리 수업을 알아보겠다고 했어요. 내가 먼저 올지 궁금하네. 파비앙이 웃으며 말했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같이 오게 되지 않을까? 캉으로 돌아온 후에도 한국에서의 기억은 매일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평소처럼 출판사에서 일하면서도 마음은 늘 그곳에 가 있더라고요. 하루는 아버지의 고서점을 찾아가 그동안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아빠, 저 한국에 출판사를 열어보려고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면 도전해야지. 내가 아빠보다 더 멀리 갈 줄은 몰랐구나.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파비앙도 캉의 요리 학원을 다니며 기본적인 한식 조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는 요리 도구를 살 때마다 저를 불러 요리를 시도해보곤 했습니다. 이게 비빔밥이야. 나쁘지 않지? 그는 무척 자랑스러워했어요. 맛있는데? 근데 너 고추장을 조금 더 넣어봐야 할 것 같아. 제가 조언하면.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남기곤 했습니다. 엘렌과 지민은 한국에서 그들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엘렌은 가끔 사진과 함께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마리안, 여기서 책이 필요한 사람들 정말 많아. 내가 오기만 하면 성공할 거야. 그녀의 응원은 늘 제게 큰 힘이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와 파비앙은 점점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그는 서울의 한 요리 학교에 등록했고, 저는 한국의 출판 시장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며 연락망을 넓혀갔습니다. 엘렌과 지민은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미 우리 삶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죠. 마침내 비행기 표를 끊는 날이 왔습니다. 파비앙과 저는 다시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러 가는 것이었죠. 마리안, 우리가 다시 캉으로 돌아올 때쯤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겠지? 파비앙이 묻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겠지. 하지만 지금은 그 변화가 기다려져. 한국에서 엘렌이 보여준 그 세상은 이제 더 이상 낯선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꿈과 미래가 펼쳐질 새로운 무대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